그렇게 재밌는 강의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학터치는 제가 이번에 처음 강의를 하는 건데,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연구재단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첫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학생들 사진이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부 커리큘럼상 1학년 때,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1년 정도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원양을 1년 정도 나갑니다. 원양 나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색 복장을 입은 친구들이 3학년 학생들이고, 그리고 까만색 옷을 밑에서 입고 있는 친구들이 2학년 학생들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하죠.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은 지금부터 1년 동안 육지의 땅을 못 디딛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얼굴이 많이 이그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밑에서 엄청 신나하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선배들이 1년 동안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내용은 우리 혹시 뭐 선장이나 기관장이나 그리고 도선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발표 다 끝나고 제가 한 5분 정도 따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 기다리셨다가 들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엔진 연소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로켓 추진체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지금 오디언스들이 나이대가 연령대가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불을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불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초등학생들도 웬만하면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소이론을 조금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우리가 연구 테마를 얘기를 하려면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은 조금 배우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는 연소이론을 좀 배울 것 같습니다. 불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류는 불을 사용한 최초의 생명체이자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만약에 인류 말고 다른 생명체가 불을 사용하게 되었으면 아마도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문명, 개발된 사회 문명이나 문화들은 불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불은 500만 년 전에 발견을 했고 우리가 사용한 지는 거의 100만 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불을 잘 쓰고 있죠. 실생활에서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할 적에 우리 보일러도 쓰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방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때, 쿠킹을 할 때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속을 녹여서, 그죠? 금속을 녹여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할 때도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 형광등도 사실은 화력발전소에서 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 후에 우리가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도 휘발유 엔진하고 디젤 엔진으로 해서 불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갈 때도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항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을 정말 잘 아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동영상은 우리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 아시죠? 스페이스X에서 로켓 추진체를 런칭하고 랜딩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머터리얼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 기술은 연소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제어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죠. 지금 랜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테크닉을 가지고 불을 제어를 할 수 있죠.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은 그렇냐? 우리 2009년도에 전라남도 고흥에 가시면 나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2009년도에 한번 발사를 했고 2010년도에 한번 발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9년도에도 실패를 했고 10년도에도 실패를 했고 13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년도에 실패했을 때는 불을 제어하지 못해서 연소 불안정성에 의해서 로켓 추진체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랜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올리는 작업도 힘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탈물질,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3요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알았냐 하면은 인류가 100만 년 전부터 우리가 불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3요소를 아는데 얼마만큼 걸리냐 하면은 250년 전에 알았습니다. 산업혁명이 500년 전에 했었으니까 아마 우리가 증기기관을 만들고도 불을 어떻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자세한 메커니즘은 그때 동안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250년 전에 알았으니까 정말 근래에 안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연료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연료가 석탄, 기름,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소 반응은 아까 학생들이 말씀했듯이 연료하고 그리고 적절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도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연소에 방해가 됩니다. 적절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온도를 주면 에너지랑 그리고 부생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하죠. 석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우리가 하이드로카본 퓨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H 계열의 연료기 때문에 C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CO2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가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수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C가 없죠. C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아주 청정한 에너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연료로는 암모니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가 있기 때문에 질소하고 H2O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연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모니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우리가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우스가 신의 세상을 다 제패를 하고 프로메테우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심심하니까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가지고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인류에게는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인류는 다른 생물체와 달리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서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우스가 이제 뭐 음식을 좀 재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기를 조금씩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맛있던 나머지 일부는 고기를 주지 않고 일부는 살짝 지방이나 그 기름 덩어리를 살짝 숨겨서 제우스한테 바치죠. 제우스가 화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너희들은 고기를 구워 먹지 말라 해서 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불을 뺏어가서 인류들은 이제 생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불을 제우스로부터 뺏어서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바위에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놓고
독수리 보고 이 친구의 간을 뜯어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이걸 뜯어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신이기 때문에 죽지도 못합니다. 뜯어먹으면 다시 살이 재생을 하고 뜯어먹으면 살이 재생을 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가 와서 독수리를 죽이고 이 친구를 구해주죠.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발견을 한 거죠. 발명은 한 건 아닙니다. 그죠? 불을 발견을 했습니다. 태초에 인류가 불을 발견한 거는 번개가 쳐서 나무에 번개가 치니까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겁구나, 이게 불이구나 해서 모든 동물들, 인류도 포함해서 다 도망다니죠, 불을. 그리고 산에서 하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흘러나오면 다른 물질들하고 만나게 되면 불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인류는 점점 피해 다니죠. 500만 년 전에 발견을 했지만 이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100만 년 전에 인류는 다른 생물체와 달리 이제 불을 서서히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가져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맛있고, 그리고 불 옆에 있으니까 추위로부터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로부터, 무서운 동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때부터 이제 금속도 녹이고 청동기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불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번개가 치기를 기다렸고 하산에서 폭발해서 용암이 지표 위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찾으면 그 불을 들고 왔다가 그리고 자기 보금자리에서 불을 유지를 하죠. 계속 나무를 주입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자기 집 주위에 계속 불을 유지를 하고 키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만 년 전부터는 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찰을 이용을 해서 마찰열을 발생시켜서 불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을 이렇게 퉁퉁 치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불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불을 이제는 언제든지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의 기원에 대해서 불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불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질이다. 불은 무게가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가지고 모든 물질을 태우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불하고 흙하고 물하고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저 네 가지 조합이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설이 250년 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200년 전까지 이 가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에 대해서 안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슈탈이 500년 전에 그럼 불이 정말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친구는 불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친구가 붙어 있어서 이 친구가 붙어 있으면 불이 발생을 하고 이 친구가 떨어지면 불이 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숯에 불을 뗐더니 얘가 다 타고 남은 재가 엄청 가볍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플로지스톤 자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불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수은 같은 경우는 금속에다가 연소를 시켜버리면 산화철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오히려 금속에 붙기 때문에 산소가 그래서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가설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틀리가 250년 전에 이 친구가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 산화수은에다가 돋보기를 쬐서 열을 가했더니 산화수은 그 금속 자체 표면에서 부글부글하고 기체가 뽑아 나옵니다. 그 기체가 뭐죠? 산소입니다. 산소. 그 기체를 모아서 불한테 줬더니 불이 폭발적으로 연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틀리는 최초로 알아냈습니다.
연소를 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프리스틀리가 최초로 알아냈습니다. 이 친구가 발견했던 것 또 다른 거는 재밌는 게 이겁니다. 쥐를 유리병 안에 촛불하고 같이 넣었더니 이렇게 되면 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리병 내부에 산소를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불이 CO2를 배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생쥐는 산소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불도 꺼지겠죠. 생쥐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물을 넣어줬더니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남에도 불구하고 불하고 쥐가 살아있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강합성이죠. 이 친구가 최초로 인류에게 강합성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50년 전에 라부아제가 불은 물질과 산소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은 물질이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물질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0년 전부터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죠? 보통 집에서? 소화기를 끄면 되죠. 소화기를 끄는 거는 지금 3요소 중에 무엇을 제거하는 겁니까? 연료하고 산소하고 열이 있습니다. 소화기를 쓰면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불하고 산소하고 만남에서 질소산화제가 들어가면 산소하고 만나면 차단합니다.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까? 모래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그럼 뭘 제거한 겁니까? 3요소 중에? 산소 제거하는 거 말고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물을 붓죠.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럼 연료를 제거하는 방식은 뭐 없습니까? 그렇죠. 초에서 심지를 자르거나 후 불면 되겠죠. 그거는 연료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라이팬에 고기를 굽고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럼 후라이팬에 물을 부으면 됩니까? 왜 안 되죠? 기름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조금 더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왜 안 되죠? 한번 볼까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 친구들이 뭔 실험을 하냐면 기름에 불을 만들어서 물을 붓는 실험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길어서 제가 좀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기름을 넣고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름에 불이 나면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름에 물을 부으면 기름이 무겁습니까? 물이 무겁습니까? 밀도는 누가 높습니까? 그럼 밀도 개념을 압니까? 물이 밀도가 높죠. 그죠? 물이 무겁습니다. 기름보다. 그래서 지금 식용유가 있는 불에 물을 부으면 식용유 밑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식용유 표면이 지금 온도가 한 40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물에 끓는 점 온도는 얼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증기로 바뀌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얼마 정도 커질 것 같습니까? 1000배 정확합니다. 야, 이거 대학생들도 잘 모르는 건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 비체적이 1000배 정도 커집니다. 그러면 기름 밑에 들어간 물이 부피가 1000배로 커지니까 이 기름을 하늘로 날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하늘로 날아가면서 산소하고 훨씬 더 만날 확률이 높겠죠. 온도는 유지한 채로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 덮어버리면 됩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간단한 방식입니다. 소화기도 온도를 K급 소화기가 집에 보통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아무거나 써도 효과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럴 땐 수건이나 이불에 물을 묻혀서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제일 빨리 꺼집니다. 뚜껑을 덮어됩니다. 뚜껑을 덮어됩니다. 자, 그러면 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개는 확산화염이라고 하고 한 개는 예혼합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산화염은 우리가 불에 필요한 산소하고 연료가 불이 일어난 연소 반응 영역대에서 따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확산화염입니다. 집에 가스레인지에 우리가 연료를 투입할 때 산소하고 섞어서 투입하지는 않죠. 그죠? 연료가 들어가고 공기는 산소는 어디를 씁니까? 집에 주위에 있는 공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미리 섞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산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염이 예혼합화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프리믹스드 플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버님들이 타시는 휘발유차가 프리믹스드 플레임에 해당을 합니다. 산소하고 연료하고 미리 좀 섞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불을 붙이는 것을 예혼합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프리믹스드 플레임이 훨씬 더 위험하겠죠. 산소하고 미리 섞여 있으니까. 불도 더 화염의 세기도 훨씬 세겠죠. 그죠? 확산화염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예혼합화염을 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거의 다 대부분 확산화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촛농이나 촛불이나 가스레인지나 모든 불이 확산화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산화염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료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가 투입이 됩니다. 그럼 산소하고 연료가 적절한 포지션에서 만나서 믹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온도로 따지면 한 2000켈빈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께 자체를 우리가 화염 두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화염 같은 경우는 불이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불이 전파를 하려고 이쪽으로 가면 산소가 부족하고 이쪽으로 가면 연료가 부족해서 불은 항상 여기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화염은 안전합니다. 이전에 우리 저 빌딩에 화재가 난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빌딩에 화재 나서 한 30명 가까이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가스통이 있었거든요. 그때 소방서 아저씨들이 그 가스통에 불이 붙어서 그게 터질까봐 사람을 미리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스통을 처리한다고.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는. 확산화염은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가스통 안에는 연료밖에 없습니다. 불을 붙인다 해도 불이 탈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지식을 가지고 덤벼 들어가면 가스통이 뜨거워서 부피가 팽창해서 터지는 한이 있어도 그 안에서 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불이 나면 이상한 거죠. 안에 산소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가스통이 옆에 있어 위험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얼른 그런 경우에는 얼른 사람을 구해서 구조를 하는 게 훨씬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프리믹스드 플레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화염대인데 연료하고 산소가 미리 섞여서 화염대로 내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염은 연료하고 산소가 있는,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먹이에 해당합니다.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믹스드 플레임은 불이 움직입니다.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가스통 안에 만약에 산소하고 연료를 같이 섞은 가스통이 있는데 옆에 불이 났다. 당연히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산소하고 연료를 미리 섞어 놓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자, 이거 분쟁 번호인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가 들어가서 일부 여기 밸브를 열면 주위에 있는 산소가 같이 들어가서 불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뚜껑을 열면 프리믹스드 플레임이 되고 산소 뚜껑을 닫으면
확산하염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분젠 버너에다가 불을 붙여서 플레임을 하나 만들죠. 잠시만요. 또 불 하나 만듭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산소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불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파란 불은 많이 뜨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연료가 지금 잘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믹스 플레임이죠. 지금 노랗게 변하죠. 이거는 확산화염입니다.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소비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에 있는 공기하고 만나려고 하면 연료들이 확률적으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산소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연료가 덜 타서 이렇게 우리가 노란 하염, 매연이라고 그러죠. 매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발유차는 프리믹스 플레임이기 때문에 매연이 조금 덜 하겠죠. 디젤이나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확산하염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하염이 생기기 때문에 매연이나 그을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연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확산하염에 해당을 합니다. 자, 확산하염 같은 경우 촛불도 확산하염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고체에 해당하는 파라핀이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친구가 녹아서 액체가 돼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밀도가 가벼워져서 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불이 발생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공기를 씁니다. 당연히 촛불 하염에 전부 다 파란색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 프리믹스 플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하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 불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확산하염이죠. 미리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스레인지는 불이 파랗던데요. 그죠? 가스레인지에 노란 불 봤습니까? 파랗죠. 그렇게 만든 이유는 가스레인지 노즐의 구멍이 작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조금씩 나오는데 주위에 산소가 많아서 웰던하게 불이 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스레인지의 구멍을 크게 하면 당연히 매연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이 불 같은 경우는 그 ISS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촛불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한 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표면에서 중력 조건에서 불을 실험을 했을 적에는 부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친구들이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기 때문에 불이 길쭉하게 변하면서 그죠? 가운데 있는 친구는 연료들이 나오면서 산소랑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연 하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상에 올라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친구들은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뜨거운 게 왜 위로 올라갑니까? 그거 혹시 설명 가능한 친구 있어요? 가벼운 거는 왜 올라갑니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지구 내부에는 내핵이라는 아주 무거운 물질이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분자들이 서로 당기는 걸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친구들은 당연히 당기는 힘이 덜하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친구는 가볍다라는 얘기하고 같겠죠. 그죠? 뜨거운 친구들은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류 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ISS에서는 중력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으로 퍼지니까 공기랑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이 파랗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ISS에서 실험한 걸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액체 연소를 한번 실험을 할 겁니다. 동영상으로 바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무중력 조건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액체 연료를 투입을 합니다. 액체 방울이 생기죠. 이게 연료입니다. 그리고 양쪽 가에 있는 것들이 전기 히터입니다. 히터를 가해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낼 겁니다. 주위에 산소가 있고 확산화염 형태입니다. 그죠? 무중력 조건이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이건 붕붕 떠 있을 거죠. 그죠? 나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입니다. 붙입니다. 불이 공중에 붕 하고 떠 있죠. 예. 그래서 불은 액체 연료가 다 소비되기 전에 불이 먼저 꺼집니다. 액체 연료가 다 소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 산소를 못 만나서. 산소를 왜 못 만날까요? 산소를 다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무중력이니까 CO2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증기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연료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제 역할을 해서 불은 아무 짓도 안 해도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꺼집니다. 산소하고 만남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내추럴 컨벡션, 부력이 없기 때문에 불이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꺼집니다. 그죠? 자, 지금의 혼합화염의 두 가지 형태를 보고 있는데 한 개는 휘발유차에 해당하고 한 개는 로켓 추진체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게 좌측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옆에 있는 게 가솔린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 엔진이고 이게 디젤차입니다. 경유차입니다. 보시면 눈으로 봐도 불 색깔이 이 친구가 좀 깨끗한 청정 연료 같고 이 친구는 수트를 많이 만들어내죠. 노랗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를 SI 엔진이라고 하고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연료하고 미리 섞어 놓아서 요 위에 지금 자 보세요. 요 위에 천장에 보시면 점화기가 있어서 불을 탕 하고 쏩니다. 가스레인지에 우리 탕 하듯이 쏩니다. 스파크를 내서 불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SI 엔진,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산소만 먼저 넣습니다. 산소를 넣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넣고 압축을 하면 공기 분자가 압력,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자들이 마찰을 해서 마찰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공기가 됩니다. 그때 디젤을 뿌려버리면 점화기 없이도 불이 발생을 합니다. 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압축을 했다고 해서 Compressed Ignition Engine, CI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파크 이그니션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자, 로켓 추진체 한번 보시면 로켓 추진체는 확산화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주로 나갈 건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그죠? 그러니까 안에 산소하고 연료하고 다 같이 들고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프리믹스드 플레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실험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에탄올에다가 우리 가스 이제 물통 있죠. 생수통에다가 에탄올을 조금 넣습니다. 에탄올을 넣고 불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불을 만들어내죠. 한번 볼게요.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을 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엄청 느린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프리믹스 플레임 보이시고 이 뒤쪽에 확산화염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산소통에다가 연료를 넣고 섞어서 그 성냥불을 넣으면 내부에는 프리믹스 조건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프리믹스 조건이기 때문에 불은 프리믹스 플레임으로 전파하는 특성 때문에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 연료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 여기서 타지 않은 연료가 나와서 주위하고 공기하고 합쳐져서 여기 확산화염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프리믹스 플레임하고 확산화염하고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화염하고 혼합화염하고 프리믹스 플레임하고 중간 경계인 부분의 혼합화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지금 여기 불이 있습니다. 확산화염입니다. 확산화염. 프로판을 여기 불을 붙이고 주위에 있는 공기하고 만나서 확산화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트가 보이죠. 매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매연을 보면 확산화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속도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중간에 붕 하고 뜨죠. 요 밑에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이 있는데 불이 중간에 공기 중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상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이 뜨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공기가 주위로 엔트레잉을 합니다. 주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친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공간이 생기죠. 그것을 우리가 공공이라고 합니다. 엠티 스페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공기가 채우려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프리믹스 플레임 형태로 해서 화염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상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합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라이터로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터로 해도. 혹시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들은 만드시지 마시고 부모님하고 꼭 같이 만드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라이터를 뜯다 보면 요 앞에 노즐이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노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볼펜, 우리 볼펜 똥이라고 그러죠. 볼펜 똥을 여기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구멍이 좁아져서 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아버님들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부상화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화재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의 USTC라는 대학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디에서 실험을 했냐면 티벳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티벳이면 고도가 3,600m 정도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압으로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이 1 atm이니까 거의 100kPa이라고 보고 한 60kPa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낮아져서 연소 현상이 훨씬 차이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가 9,000m 정도 됩니다. 9,000m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30kPa,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고산병에 걸려서 어린 학생들은 정말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올라가서 실험할 적에도 바디 체크를 다 받고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바디 체크를 받고 올라가면 한 60kPa, 거기서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거기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왜 이 실험을 하냐면 미래에는 육상 쪽에 이제 땅이 좁아서 인구가 증가해서 산업체 같은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산 위로 이제는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육상하고는 그라운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실험을 했더니 지금 보시면 요 옆에 보시면 100kPa하고 60kPa 불이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껐냐면 선풍기를 켜놓고 그냥 불을 껐어요. 팬을 이용해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널에서 불이 발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불을 끄냐면 거기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뿌리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뿌리면 순간적으로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거기 터널에 갇힌 사람들은 바람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그럼 불은 저 뒤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불이 날아가서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터널에서는 화재를 꺼트리는 실험을 하는데 이것을 고산지대에서도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고산지대에서 불이 더 잘 꺼지니 산업체를 고산지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공장을 세워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대학하고 저하고 일본에 있는 교수님하고 3명이서 연구를 내서 이제 뭐 실제로도 이제 시설물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화재가 일어나냐면 보통은 우주선에서는 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게 전선 화재가 있습니다. 전선 화재. 전선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폴로 1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선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폭발을 해서. 지금 이때부터 1967년도부터 나사는 전선 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주선에서 전선이 불이 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ISS에서 실험을 했더니 불이 소화기를 끄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꺼진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연구를 하냐면 보시면 합니다. 실험을 하면 지금 요거 동영상을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지금 불이 발생을 해서 불이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왜냐하면 피복제가 연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불이 나더라도 공기가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하더라도 얘가 피복을 향해서 전파를 하기 때문에 자꾸 신선한 공기가 있는 데로 전파를 하기 때문에 얘는 불을 꺼야 돼요. 아까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럼 불을 끌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일단 두꺼비 집을 내리잖아요. 그죠? 전기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붓던가 아니면 소화기를 써서 불을 끕니다. 우주선에서 전기를 끄면 됩니까? 함부로? 죽겠죠. 그거 하다가 죽겠죠. 그래서 전기를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피복제에 불이 발생을 하면 양이온하고 전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하고 전자들을 여기다가 다른 패널에다가 전기를 걸어서 얘들을 인력으로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똥들을 다 당겨버립니다.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복이 없으니까 탈 연료가 없죠. 그러니까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로켓 추진체에서는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로켓 추진체 같은 경우는 불이 불안정하게 되면 로켓 추진체는 노즐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음향장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코더에서 바람을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코카콜라 캔콜라를 우리가 뜯으면 소리가 칙 하고 납니다. 그 왜 칙 하고 소리가 나죠?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소리가 납니까? 기압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동력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빙 포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코카콜라의 탄산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탄산을 물에 녹입니다. 약간의 고압의 상태로. 그래서 뚜껑을 열게 되면 1atm보다 코카콜라 안에 있는 통에 있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얘들이 압력을 방출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나옵니다. 유체들이 다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나와서 1atm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얘가 스톱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에는 간성력이 존재합니다. 얘가 쭉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1atm이고 안에는 0.8at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얘가 이제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얘도 갑자기 1atm 맞춰서 딱 멈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도 간성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칙 하고 소리가 구현이 되죠. 그죠? 그 소리하고 연소 현상하고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로호 두 번째 발사했을 때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죠? 연소하고 음향장하고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소리가 왜 나냐 하면 50년 전부터 해서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로는 하염의 두께하고 음향장하고 매칭이 되면 소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력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또 그 연구 그룹에서는 하염 면적이 커지면
음양장하고 붙어서 소리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엄 두께가 문제인지 하이엄 면적이 문제인지 이걸 2015년도까지는 몰랐어요. 몰라서 저희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봤냐면 우리는 이 가속 결합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불에다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연료가 불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불이 이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CO2 레이저를 쏘게 되면 연료가 히팅이 되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레이저가 쏜 부위에는 불이 이렇게 빨라집니다. 국부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엄 면적을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리가 얼만큼 커지는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통에다가 프리믹스드 가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판, 산소, 뭐 질소 같은 걸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여기 지금 점화기가 있습니다. 뚜껑을 연 상태에서 점화를 해서 불을 붙여서 불은 연료가 있는 아래쪽으로 전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이저를 쏘아서 중앙에 레이저를 쏘면 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얼마만큼 커지는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이 보이시죠? 레이저를 쏘면 불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제 중앙에서 연료들이 히팅이 되기 때문에 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레이저를 쏘게 되면 불이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커지니까 불을 커지게 만들어도 소리가 잘 크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이저를 쏘기 전에 훨씬 큰 소리가 나는 불에다가 레이저를 한번 쏘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떨리는 거 있죠? 이게 사운드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불입니다. 레이저를 쏘게 되면 하이엄 면적이 커지고 음양장하고 결합이 돼서 불이 지금처럼 좀 이쁘게 변하죠. 저는 이 불을 아이스크림 플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플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압력을 재봤어요. 하이엄 면적이 커지면은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레이저를 쏘아서 아이스크림 플레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터블런트 플레임이 되면 소리가 나는 현상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엄 면적은 음양장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게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조건이냐 하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한쪽은 소리가 커지는 조건이고 한쪽은 소리가 지금 똑같은 조건입니다. 레이저를 둘 다 쏘았습니다. 한쪽 조건은 하이엄 두께가 아주 얇은 조건을 썼고 아까 전에 압력 결합도 얘기했었잖아요. 하이엄 면적은 상관없으니까 이제 하이엄 두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친구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엄 두께가 얇으니까 터블런트까지 가는데 이 친구는 하이엄 두께가 두꺼우니까 레이저를 쓰든 안 쓰든 소리가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증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에서는 이 가스 조성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게 이제 미쓰비시에서는 이것을 실제로도 상용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자,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기장을 인간 연소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에서도 전기 수소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전기 수소차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소화기로 끄면 됩니까? 소화기로 끄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불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거짓말 하나.
배터리에 불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화재가 나면은 불이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직원들이 배터리를 들고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소화기를 끄죠? 끕니다. 불을 붙인 다음에 소화기를 끄죠. 지금 불 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연기가 나오죠. 불이 안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기차를 함부로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전기차에서 불이 안 꺼지는 이유는 지금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불이 전자하고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는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만나서 불이 숨어 있습니다. 붙어서 숨어 있다가 소화기가 계속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다 없어지는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끄냐? 산소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산소 없애기가 쉽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저장 시스템에서는 그냥 산소를 빼버립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독일의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소방대원들이 하는 방법은 여기 불이 났습니다. 차를 물통 안에 넣습니다. 그냥. 물통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불이 소멸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물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산소하고 완전히 억제를 시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는 위험합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수리해서 다시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 꺼졌다고 해서 뭐 물건 챙기러 갔다가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불을 꺼트리는 연구를 제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저렇게 물을 부으면 자동차 자체가 그 비싼 차가 다 버려지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끌 수 없느냐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1950년도의 연구인데 불에다가 전기장을 이쪽에 양쪽에 끝에 걸게 되면 이거 지금 촛농입니다. 촛농불에다가 전기장을 걸게 되면 한쪽으로 불이 고개를 숙입니다. 불이 움직이게 되죠. 지금 이렇게 불이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불에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음극을 깔아놓고 여기 양극을 깔아놓으면 양성자가 음극 쪽으로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풍.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불이 있습니다. 불에는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전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하고 음이온은 비교했을 때 음이온은 한 10%밖에 안 돼 있습니다. 대신에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가 90%, 음이온이 10%, 그리고 양이온이 10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기장을 걸게 되면, 그죠? 여기가 플러스로 걸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걸게 되면 당연히 전자들은 양극으로 갈 거고, 그리고 양이온들은 음극으로 갈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로렌츠 힘이라고 배우죠. 로렌츠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움직이면서 누구를 같이 움직이냐면 이 중성자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운동량 확산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류 인력에 의해서 분자들은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가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중성자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불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불 부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산소가 밑에서 나옵니다. 연료가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일자로 1D 플레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극을 걸고 여기 음극을 겁니다. 지금 여기 점박이들 보이시죠? 이것들을 우리가
뭐 PIV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동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PIV는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공기에다가 연료에다가 밀가루를 좀 섞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빛을 쏘면 이렇게 밀가루 움직임을 보고 안에 내부의 유동장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온풍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죠? 양쪽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전기장 걸죠?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온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부는 게 보이죠? 그죠? 이거는 탑뷰로 위에서 찍은 겁니다. 위에서 찍은 거고. 그래서 양쪽으로 불이 부는 걸 보고 저는 이걸 가지고 불을 한번 꺼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을 꺼보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아까 전에 부상하형 한번 보여드렸죠. 노즐에다가 그냥 프로판을 쏘아서 불을 하나 붕 공중에 하나 띄워 놓습니다. 공중에 띄워 놓고 여기 노즐에다가 전기장을 그냥 인가를 합니다. 배터리에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전기장을 활용해서 전기를 한번 인가를 해보자. 소화기도 필요 없고 뭐 산소를 뺄 필요도 없이 인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좌측에 이게 지금 공기에다 파티클을 섞어서 우리가 유동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기를 조금 세게 쏘면 이렇게 불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거 아주 느리게 재생을 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확 하고 날아갑니다. 그죠? 이온풍이 발생을 해서 이 친구 공기 속도를 줄여서 불이 앞으로 전파를 해서 튕겨나가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조금 더 세게 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탕 하고 튕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열원하고 그죠? 그리고 연료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그 대기 중으로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을 꺼트리는 지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도시화하면 이렇게 나오고, 예? 최종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불 끄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스페이스 X처럼 불을 조금 제어를 하면 전기장을 걸면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불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죠. 위에서 링으로 되어 있는 불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도 갔다가 빠르게도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인위적으로 지금 전기장을 이용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만 꺼트리는 게 아니고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 X처럼 불을 음의 속도도 만들고 양의 속도도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런치도 하고 랜딩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불을 전기를 걸면 꺼집니다. 그죠? 꺼집니다. 감사합니다.